이탈리아에서 한국 믹스커피 영상이 시청률 60%를 찍으며 초대박이 났습니다. Noi italiani spingiamo il caffè italiano, chiamato il paese del caffè, da un lato, usando il mix coffee coreano insaccato con varie ricette, stiamo vedendo gli scatti di certificazione che ci piacciono ogni giorno. Mescolare il caffè in Corea del Sud, che diavolo è questa identità? 이탈리아인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 자존심, 문화적 DNA입니다. 밀라노 최고의 바리스타 마르코 로시가 한국의 믹스커피라는 작은 봉지를 들고 나타났을 때 이탈리아 언론은 그를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커피의 신성함을 모독했다. 하지만 그의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많은 소수였지만 곧 수백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원두가 자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이 작은 봉지가 어떻게 커피의 종주국 이탈리아를 뒤흔들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부로 라돌체 비타는 영업을 종료합니다. 67년간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붉은색 종이에 이탈리아어로 쓰인 이 짧은 문구를 카페 문에 붙이는 순간 제 인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6살부터 매일 1000번도 넘게 에스프레소를 내려온 이 손으로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던 카페의 죽음을 알리는 공고를 붙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폐점 공고를 붙이고 돌아서는데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단골 손님인 마리아였어요. 마르코, 진짜 문 닫는 거야? 말도 안 돼. 내 에스프레소는 밀라노 최고인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어요. 수십 명의 단골 손님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찾아왔고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에스프레소를 대접했습니다. 모두 무료였어요. 어차피 다음 날이면 원두도 우유도 다 버려질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코 로시. 밀라노에서 3대째 카페를 운영해온 가족의 막내입니다. 할아버지가 1955년 문을 연 라돌체 비타는 작지만 유명한 카페였어요. 할아버지는 원두 선별부터 로스팅, 그라인딩, 추출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했고 그 비법을 아버지는 다시 저에게 전수해 주셨죠. 저는 16살부터 바리스타 일을 시작했고 25살에 밀라노 바리스타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에스프레소를 신이 내린 한 모금이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그런 명성을 가진 카페가 문을 닫게 됐냐고요?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밀라노가 봉쇄된 2년 동안 카페는 문을 열지 못했어요. 정부 지원금은 렌트비에도 미치지 못했죠. 다시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고급 원두 가격은 2배로 뛰었고 손님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게다가 대형 체인점들이 거리마다 생겨났고 그들은 우리가 평생 지켜온 커피 품질 대신 화려한 인테리어와 마케팅으로 손님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마지막 날 세 번째 은행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한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마르코, 이제 끝이다. 내일 폐점 공고를 붙이겠다. 아버지는 폐점 공고를 직접 볼 수 없다며 집에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으니 오히려 이 불명예를 보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텅 빈 카페에 혼자 남았습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바리스타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커피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혈관에는 커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인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건 문화이자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 카페 유리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밖을 보니 동양인 관광객 3명이 서 있었어요. 이미 문을 닫았다고 손짓했지만 그들은 계속 제발 한 잔만 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마지막 손님들이 될 테니 그들을 들여보내기로 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동양인 관광객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카페에 들어온 동양인 관광객들은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짧은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이 라돌체 비타를 꼭 방문하고 싶었다며 인터넷 포럼에서 밀라노 최고의 에스프레소를 마실 수 있는 곳이라고 알고 왔다고 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폐점 공고를 가리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부터 이 카페는 없어집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저는 마지막 손님들을 위해 최고의 에스프레소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17년 동안 날마다 서 있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커피를 내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한국인 중 한 명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에스프레소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3잔, 그날의 마지막 에스프레소가 될 터였어요. 그들은 제 에스프레소를 마시고는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최고예요. 인터넷 평가가 과장이 아니었네요.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최고의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 있는데도
카페를 지켜내지 못했으니까요. 한국인들은 계산을 하려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마지막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0개 정도의 작은 봉지가 들어 있었어요. 한국의 커피예요. 선물로 드릴게요. 저희가 여행 중에 마시려고 가져왔는데 당신의 에스프레소에 감동해서 나눠드리고 싶어요. 저는 공손히 받았지만 속으로는 한국 커피라니? 한국은 커피 원두가 자라지도 않는 나라인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그 작은 봉지를 카운터 위에 올려두고 잊어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기계와 집기를 정리하기 위해 카페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도 와서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말없이 일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세대에 걸친 가족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점심 무렵 아버지는 잠시 나가셨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나가기 귀찮아서 어제 한국인들이 주고 간 봉지를 떠올렸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했거든요. 봉지를 열어보니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라고 쓰인 작은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사진과 영어 설명을 보니 커피, 설탕, 크림이 이미 섞여 있는 인스턴트 커피였어요. 한국어로 된 설명과 함께 영어로 뜨거운 물을 붓기만 하세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첫 반응은 경멸이었어요. 저와 우리 가족은 평생 최고의 에스프레소를 만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원두 선별, 로스팅, 그라인딩, 추출 모든 과정이 예술이었죠. 그런데 이건 뭔가요? 봉지를 열고 물만 붓는 커피라니? 그런데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끓인 물을 컵에 부어 봉지를 열고 가루를 넣었어요. 즉시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냄새는 나쁘지 않았어요. 몇 번 저어주자 크림색 거품이 생겼습니다. 한 모금 마셨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에스프레소의 깊은 풍미는 없었지만 대신 크림 같은 부드러움과 달콤함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하는데 단 30초밖에 안 걸렸어요. 우리의 에스프레소는 원두 선별부터 추출까지 모든 과정을 합치면 몇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이게 뭐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평생 알아온 커피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분명히 맛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커피, 모카골드 마일드, 믹스커피. 검색 결과에 놀랐습니다. 이 간단한 커피가 한국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고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커피 원두를 재배하지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커피 시장을 개척했다니 놀라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인들이 이 간편한 커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커피를 즐긴다는 점이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커피 장인의 아들로서 인스턴트 커피가 제 구원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그날 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저는 남은 9개의 믹스커피 봉지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반응은 글쎄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이게 뭐냐? 인스턴트 커피라고? 내가 미쳤구나. 마르코.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믹스커피 봉지를 꺼내자마자 제가 평생 들어본 가장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리셨죠. 이런 쓰레기로 뭘 하겠다는 거냐? 우리는 로시 가문이야. 3대째 최고의 에스프레소를 만들어온 가문이라고.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했어요.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아버지에게서 저로 이어진 전통이 있었으니까요. 진짜 커피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철학이 우리 가문의 핵심이었죠. 아버지, 그냥 한 번만 드셔보세요. 저는 뜨거운 물을 컵에 따르고 봉지를 뜯었습니다. 가루를 부어 몇 번 저어주자 특유의 크림색 거품이 생겼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멀리 물러섰지만 결국 제 끈질긴 설득에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침묵.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란 눈, 조금 혼란스러운 표정, 그리고 마지못해 인정하는 미세한 고개 끄덕임. 맛은 나쁘지 않구나. 이 말은 로시 가문의 카페 역사상 아버지가 인스턴트 커피에 내린 최고의 평가였어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 아이디어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걸 그대로 팔자는 게 아니에요. 이 맛과 편리함에서 영감을 얻은 거죠.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해봐야 해요.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제 말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으셨죠.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대형 체인들과 경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도 알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아버지에게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카페를 어떻게 찾아왔는지, 인터넷에서 밀라노 최고의 에스프레소라는 평가를 보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런 믹스커피를 일상적으로 마시는 문화에 대해서도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중 하나래요. 1950년대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됐대요. 삼성, 현대, LG 모두 한국 기업이잖아요.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커피와 무슨 상관이냐?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하대요. 모든 것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는 문화요. 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커피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런 방식으로 적응한 거죠. 이 작은 봉지 하나가 그들 문화의 상징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회사원들이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이 믹스커피를 마신다는 것, 학생들이 밤새 공부하며 이 커피로 버틴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까지요. 아버지, 우리도 변해야 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한국 커피에서 배울 점이 있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돌려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점차 제 열정에 동화되셨어요. 우리는 이탈리아 커피의 전통과 한국 믹스커피의 편리함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을 구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은 모든 믹스커피 봉지를 뜯어 성분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찾았습니다. 한국 믹스커피의 역사, 제조 방법, 성분, 그리고 왜 그렇게 인기 있는지까지요. 놀랍게도 이 커피는 1976년 동서식품에서 처음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전쟁 후 힘든 시기에 한국인들이 서양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제품이었어요. 커피, 설탕, 크림을 한 번에 섞어 개별 포장한 이 아이디어는 2017년 한국특허청이 선정한 위대한 발명품 10선에도 포함됐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간단한 제품이 한국인들의 일상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였습니다. 한국의 회사에는 커피타임이 있고 모든 사무실에는 전기포트와 믹스커피가 기본으로 갖춰져 있다고 해요. 군대에서도 대량으로 구매한다니 정말 국민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칭이라는 개념이었어요. 한국 문화에서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정을 나누는 매개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커피 한잔 하자는 말은 대화를 나누자는 의미였어요. 이웃끼리, 동료끼리, 가족끼리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누며 소통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죠. 이탈리아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요. 하지만 이탈리아 커피는 점점 고급화, 복잡화되면서 일상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대형 체인점들은 화려한 메뉴와 비싼 가격으로 커피를 럭셔리 상품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이탈리아 커피의 맛과 품질은 유지하되 한국 믹스커피의 편리함과 친근함을 결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 개념을 되살릴 거예요. 커피가 다시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도록 말이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이미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커피 봉지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이탈리아 커피 문화의 작은 혁명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미친 사람처럼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한국 믹스커피의 맛을 재현하면서도 이탈리아 커피의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수백 번의 실험을 했어요. 우리 집 부엌은 실험실로 변했고 어머니는 매일 한숨을 내쉬셨죠. 마르코, 내가 요리사라도 되는 줄 알았어. 부엌이 엉망이구나.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급 에스프레소 원두를 다양한 방식으로 갈고 로스팅하고 블렌딩했어요. 우유, 크림, 설탕의 비율을 조절하며 수십 가지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것인가? 실험 중에 저는 친구 마르코를 불러 맛을 평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밀라노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중 하나의 바리스타였고 우리는 바리스타 대회에서 만난 라이벌이자 친구였습니다. 마르코는 처음에 코웃음을 쳤어요. 인스턴트 커피라고? 농담이지? 내가 바리스타 챔피언이었잖아, 마르코. 하지만 제 실험 중 하나를 맛본 후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인스턴트 커피라고? 맛이 의외로 괜찮은데? 제 버전 27은 중간 정도로 로스팅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원두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탈리아 알프스에서 생산된 유기농 우유, 크림과 천연 사탕수수 설탕을 정확한 비율로 혼합했어요. 맛은 한국 믹스커피보다 깊었지만 그 특유의 부드러움과 달콤함은 유지했습니다. 마르코는 한 모금 더 마시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인스턴트가 될 수 있지? 이 맛을 봉지에 담을 순 없잖아. 저는 씩 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해결해야 할 난제였으니까요. 그게 내가 지금 연구하는 거야. 한국인들은 이미 해냈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마르코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너 미쳤구나. 이탈리아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팔겠다고? 사람들이 너를 돌로 칠 거야.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이탈리아에서 커피는 거의 종교와도 같습니다. 특히 밀라노 같은 도시에서는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바에 가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서서 마시는 그 에스프레소 한 잔은 단순한 카페인 섭취가 아니라 문화적 의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탈리아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판다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니, 나는 이탈리안 믹스를 만들 거야. 이탈리아 커피의 맛과 품질은 유지하되 한국 믹스 커피의 편리함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이지. 마르코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 열정에 감동했는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우리는 밤늦게까지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마르코는 다른 바리스타 친구 몇 명을 데려왔어요. 저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이탈리아 바리스타들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마르코의 미친 프로젝트예요. 한번 맛보세요. 친구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제 믹스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경멸, 그 다음은 놀라움, 그리고 마지막엔 혼란스러운 인정? 이게 정말 인스턴트야? 맛이 꽤 괜찮은데? 근데 이런 걸 왜 만들어? 바에 가서 에스프레소 마시면 되잖아. 마지막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탈리아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마셔야 할까요? 저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바쁘고 커피숍에 갈 시간이 없어. 집에서 마시는 커피도 불편해. 에스프레소 머신은 비싸고 모카포트는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게다가 맛도 일정하지 않아.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내 이탈리안 믹스는 집에서, 사무실에서, 심지어 여행 중에도 일정한 맛의 훌륭한 커피를 즐길 수 있게 해줄 거야.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거지. 그 말에 한 친구가 피식 웃었어요. 내가 이탈리아 커피 전통을 보존한다고? 인스턴트 커피로? 너 농담하는 거지? 그 친구의 반응은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더 결심을 굳게 했어요. 가끔은 전통이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고집하는 전통 때문에 카페가 망했어. 세상은 변하고 있어. 우리도 변해야 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진심 어린 말이 그들에게 닿은 것 같았어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 이탈리안 믹스를 어디서 팔 건데? 어떤 카페나 바에서도 이걸 팔지 않을 텐데. 저는 씩 웃었습니다. 내가 직접 팔 거야. 작게 시작해서 차근차근 키워나갈 계획이야.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믹스커피 몇 봉지를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맛보여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저는 작은 노점 아이디어를 논의했습니다. 이전 카페에서 남은 기계와 집기들을 활용해 밀라노 외곽의 시장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비용은 최소화하고 리스크도 줄이는 전략이었죠. 아버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카페가 문을 닫은 후 처음으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웃음이 나옵니다. 커피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팔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그런 순진함과 무모함이 혁신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다음날 저는 이탈리안 믹스라는 이름으로 작은 종이 봉지에 포장된 첫 번째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볼 차례였어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 커피 문화와 그들의 사회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밤새도록 인터넷을 검색하며 한국에 관한 모든 정보를 흡수했어요. 제가 발견한 것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하다고 해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효율성이 최우선시되는 사회죠. 1950년대 한국전쟁 후 폐허에서 오늘날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이야기는 마치 현대판 동화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궁금증이 커져 한국인 유학생 포럼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밀라노 대학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 지윤이 답장을 보내왔어요. 이탈리아인이 한국 커피에 관심이 있다고요? 재미있네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다음날 우리는 밀라노 시내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윤은 밝고 열정적인 여학생이었어요. 제가 한국 믹스커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녀는 크게 웃었습니다. 믹스커피가 이탈리아 커피 장인을 매료시켰다니 정말 신기해요. 우리 엄마는 아침마다 이걸 마셔요. 한국 사무실에는 거의 항상 구비되어 있고요. 지윤은 핸드폰으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사기 옆에 놓인 전기포트와 믹스커피, 통, 사무실 구석에 커피 스테이션, 군대 훈련소의 믹스커피 타임까지 정말 한국 사회 곳곳에 믹스커피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한국인들에게 커피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응.
커피는 우리에게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사회적 연결고리죠. 커피 한잔 하자는 말은 잠시 이야기 나누자라는 의미거든요. 특히 믹스커피는 정칭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정이요? 그게 뭔가요? 정은 번역하기 어려운 한국어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유대감, 친밀함, 배려 같은 거죠. 우리는 커피를 통해 정을 나눠요.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커피 드릴까요? 하고 물어보고 직장 상사가 힘들어 보이면 조용히 커피 한 잔을 타서 드리죠. 그녀의 설명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탈리아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지만 점차 잊혀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웃들이 서로의 집을 자주 방문해 에스프레소를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요즘은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런 여유가 사라졌죠.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유는 한국의 근대사를 설명해 주었어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시기를 거치며 한국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강한 의지와 협력 정신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은 단결된 국민의 노력과 효율성 추구,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 덕분이었죠. 우리는 자원이 없었어요. 자연 자원도 넓은 땅도 없었죠. 오직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가 생겼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믹스커피도 그런 문화의 산물이에요. 시간을 아끼면서도 커피를 즐기는 방법이죠. 지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우리 가족 카페가 망한 이유 중 하나도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나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요. 지윤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빠른 실행이에요. 계획만 세우고 있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문화예요. 그녀의 말이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했어요. 완벽한 제품을 기다리지 말고 일단 시작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했죠. 그럼 한국에서는 이런 인스턴트 커피가 전통 커피를 대체한 건가요? 지유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공존해요. 요즘 한국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커피숍들도 많아요. 바리스타 챔피언십도 열리고요. 하지만 그건 특별한 시간을 위한 거예요. 일상에서는 여전히 믹스커피를 마셔요.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거죠. 이 말에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쩍였습니다. 공존. 이탈리아에서도 전통 커피와 제 이탈리안 믹스가 공존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상황, 다른 목적을 위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죠. 지윤에게 제 이탈리안 믹스 샘플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한국 믹스커피보다 훨씬 깊은 맛이에요. 그러면서도 편리함은 그대로네요. 이거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혁신 정신에서 영감을 받아 저도 더 빠르게 움직이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밀라노 외곽 시장에서 작은 노점을 열어 제 이탈리안 믹스를 판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윤에게 배운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 정칭을 제품에 담기로 했어요. 단순히 맛있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매개체로서의 커피를 판매하고 싶었습니다. 이탈리아 커피 문화의 핵심 가치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되살리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제 계획을 설명하자 처음으로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마르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도울게. 로시 가문의 커피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아버지의 말씀은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작은 노점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이전 카페에서 남은 기계와 도구들을 정리하고 새 간판을 만들고 이탈리안 믹스를 더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북에는 새로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가족 노점 오픈하기. 정을 담은 이탈리안 믹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기. 한국에서 온 작은 커피 봉지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듯이 이제 저는 이탈리아 커피 문화의 작은 혁명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이탈리아의 품질과 전통이 만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이룬 후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밀라노 외곽의 작은 플리마켓에서 노점을 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몇몇 친구들과 지인들을 초대해 시음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을 통해 제 이탈리안 믹스를 마지막으로 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믹스커피. 그게 뭐야? 인스턴트 커피 말하는 거야? 제 오랜 친구 마리오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밀라노의 작은 갤러리 운영자였죠. 저희 가족 카페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위로를 전해왔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지.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하며 주전자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아파트 거실엔 10명 정도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손님으로 지윤과 밀라노, 대학의 한국인 유학생 3명이 함께 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지윤이 노트북을 열고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녀의 질문에 대부분의 이탈리아인들은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삼성, 현대, 김치 정도가 그들이 아는 전부였죠. 한국은 1950년대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죠. 화면에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대비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로 가득 찬 오늘날의 서울. 그 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었죠? 마리오가 물었습니다. 지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효율성과 실용주의 때문이에요. 한국인들은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데 집중했어요. 믹스커피도 그런 문화의 산물이죠. 그녀는 계속해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IT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특히 삼성과 현대가 어떻게 작은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커피 문화. 지윤이 화면을 넘기자 다양한 한국 카페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카페들, 드라이브 스루 커피 전문점, 그리고 한국 드라마 속 커피 장면들까지. 한국은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커피 시장 중 하나예요. 서울에만 수천 개의 카페가 있고 한국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물이 끓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한국의 효율성과 이탈리아의 커피 전통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작은 종이 봉지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각 봉지에는 Italian Mix, Marco, Ross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닙니다. 로시 가문의 비밀 배합으로 만든 프리미엄 커피의 이탈리아산 고품질 크리머와 설탕의 완벽한 비율을 혼합했어요. 한 봉지에 뜨거운 물만 부으면 30초 안에 최고의 카페라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의심이 보였습니다. 특히 마리오는 코를 찡그렸어요. 마르코, 너 정신이 나갔니? 내 아버지가 이걸 알면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지해 주십니다. 그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로시 가문의 완고한 가장이 이런 혁신을 지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지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자, 모두 맛보세요. 따뜻한 물을 각 컵에 부어 봉지 내용물을 섞었습니다. 방 안에 풍부한 커피 향이 퍼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마치 예전 우리 카페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첫 모금을 마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네. 마리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스프레소만큼 강렬하진 않지만 분명히 좋은 커피 맛이 나요. 크리머의 부드러움과 커피의 쓴맛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게 정말 인스턴트예요? 믿을 수 없네요. 긍정적인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들과 학생들은 이 커피의 실용성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이때 한국 유학생 중 한 명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것이 있어요. 한국의 다양한 믹스커피들이에요. 그는 테이블 위에 다양한 브랜드의 한국 믹스커피 봉지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각각의 맛과 특징을 설명하면서 모카, 헤이즐넛, 바닐라 등 다양한 향의 믹스커피를 소개했어요. 한국에서는 선물로도 많이 줘요. 특히 사무실에 방문할 때 상자째 가져가면 동료들에게 인기 많은 선물이 됩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을 못 이겨 한국 믹스커피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비교가 시작됐어요. 마르코의 믹스가 확실히 더 풍부한 맛이 나. 하지만 한국 제품은 더 달콤하고 부드럽네. 패키지도 정말 귀엽고 다양해. 이건 선물용으로 좋겠어. 시음회는 예상보다 훨씬 활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냈고 한국 유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자국의 문화, 음식, K-POP,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속 커피숍 장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항상 주인공들이 커피숍에서 만나더라고요. 커피가 사랑과 관계의 매개체 같아요. 지윤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에서 커피 한잔 하자는 말은 단순한 음료 제안이 아니라 대화와 교류의 초대예요. 데이트 신청일 수도 있고요. 이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판매하려는 것은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문화적 경험이었습니다. 효율성과 품질을 갖춘 커피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다른 이와 교류할 수 있는 작은 창을 제공하는 것이죠.
내일부터 로마 마켓에서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저는 모두에게 공지했어요. 정식하게는 아니지만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사람들의 반응을 보려고 해요. 우리가 도울 일이 있을까? 마리오가 물었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 대신 진정한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소셜미디어에 좀 공유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알려주세요. 특별히 바쁜 직장인들, 학생들에게요. 시음회는 예상보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기 전에 제 믹스커피 샘플을 몇 봉지씩 가져갔고 내일 노점 방문을 약속했어요.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지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르코, 당신이 진짜 이해한 것 같아요. 한국 믹스커피의 본질이요? 네. 믹스커피는 단순한 편리함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정칭과 공유의 문화예요. 혼자 마시는 고급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순간이죠.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빠른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에 잊혀가던 함께 나누는 커피 문화를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미션을 가진 것 같았어요. 시음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홀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믹스커피 봉지가 제게 새로운 친구들과 응원자들을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비바 코리아, 비바 이탈리아 믹스. 잠들기 전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밀라노 외곽 로마 마켓은 지역 주민들이 주로 찾는 소박한 노천 시장입니다. 화려한 관광지나 유명 백화점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살아 숨쉬는 곳이죠. 이른 아침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작은 접이식 테이블과 배너 그리고 많은 이탈리안 믹스 봉지들을 들고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마르코, 정말 이곳이 적절할까? 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수십 년간 밀라노 중심가에서 고급 커피숍을 운영하셨던 그에게 이 소박한 시장은 너무 낯설게 느껴졌을 테죠. 네, 아버지, 새로운 시작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우리 가족 이름에 대한 선입견 없이 제품 자체를 평가할 거예요. 우리는 테이블을 설치하고 전기 포트를 연결했습니다. 이전 카페에서 가져온 작은 발전기가 있어 따뜻한 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배너를 설치했습니다. 이탈리안 믹스 30초 만에 즐기는 프리미엄 카페라떼.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가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제품이니 당연했죠.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온조르노, 새로운 커피 경험을 무료로 시도해보세요. 단 30초 만에 완성되는 프리미엄 카페라떼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가온 것은 출근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무료 샘플이요? 어떤 커피인데요? 이탈리안 믹스입니다. 로시 가문의 비밀 레시피로 만든 프리미엄 인스턴트 커피예요. 한 봉지에 뜨거운 물만 붓고 저어주면 됩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의심이 읽혔습니다. 로시라는 이름을 듣자 놀란 것 같았어요. 로시요? 폐업한 그 유명한 카페. 네, 맞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물을 부어 믹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컵에 담아 그녀에게 건넸죠. 그녀가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맛있네요. 정말 인스턴트 커피 맞나요? 그녀의 반응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봉지 몇 개를 구매했고 사무실 동료들에게 추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맛을 본 후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출근길 직장인들과 등교 중인 대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이거 정말 좋은데? 아침마다 바쁜데? 이런 커피라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겠어요. 에스프레소 머신 살 돈이 없는 대학생에게는 축복 같은 제품이네요. 오전 중반, 드디어 시음회에 참석했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마리오는 갤러리 동료들을 여러 명 데려왔고 지윤도 한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야, 마르코. 이제 진짜 사업가가 된 것 같네. 마리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우리 노점 사진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윤은 더 실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마르코,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아있나요? 오늘 학교 한국 유학생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소개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여기 50봉지 가져가세요. 선물입니다. 오후가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문이 퍼진 덕분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마리오가 올린 사진이 지역 푸드 블로거의 눈에 띄었고 그가 직접 방문해 리뷰를 남겨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밀라노의 커피 장인 로시 가문이 한국식 믹스커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혁신적인 제품, 전통적인 에스프레소 맛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인의 바쁜 일상에 맞춘 실용적인 솔루션. 이 리뷰가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몇몇 지역 기자들도 취재를 위해 왔어요. 저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 친구로부터 받은 영감과 이탈리아 커피,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싶다는 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통 커피 애호가들, 특히 저희 가족 카페의 오랜 단골들 중 일부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로시 가문이 이런 값싼 인스턴트 커피를 파는 것은 밀라노 커피 문화에 대한 모욕이다. 전통을 버리고 유행을 따르는 것은 진정한 장인정신의 배신이다. 이런 비판은 아버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밀라노 커피계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도전받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제 선택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코, 비판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란다. 하지만 우리 가문은 언제나 시대에 맞게 진화해왔어. 내 증조 할아버지가 처음 에스프레소 머신을 도입했을 때도 많은 이들이 비판했었지. 아버지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서비스했어요. 첫날의 판매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준비한 200봉지가 모두 팔렸고 더 많은 주문이 들어왔어요. 특히 사무실에 비치하기 위해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회사 관계자들의 문의도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지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 교환학생들을 더 많이 데려왔어요. 마르코, 아까 믹스커피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궁금해했어요. 아직 남아있나요? 아쉽게도 다 팔렸어요. 하지만 내일 더 많이 준비해 올게요. 한국 학생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곧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내일 대학교 축제가 있는데 거기서 부스를 열면 어떨까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탈리안 믹스를 함께 판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대학생들은 제 주요 타겟층이었고 문화적 호기심이 많은 젊은이들이었으니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내일 아침 일찍 더 많은 믹스를 준비해서 대학으로 갈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와 저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만족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을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은 재료로 밤새 더 많은 믹스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함께 작업했어요. 우리는 밤 늦게까지 커피를 볶고 분쇄하고 크리머와 설탕과 완벽한 비율로 혼합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난 후 아버지가 오래된 와인 한 병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가 우리 첫 카페를 열었을 때 보관해둔 거야. 특별한 날을 위해서 두 잔의 와인을 따르며 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한다. 로시 가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는 잔을 부딪히고 깊은 감사와 희망을 담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이탈리안 믹스를 나누어 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더 많은 재료를 준비하고 두 곳으로 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로마 마켓에서 계속 판매하고 저는 대학교 축제에 참가하기로 했어요. 지윤과 친구들이 도와주겠다고 했기에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탈리안 믹스는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문화의 가교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전통과 혁신,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말이죠. 제 가방에는 500봉지의 이탈리안 믹스가 들어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제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시 가문의 새로운 희망이자 한국 친구들로부터 받은 영감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커피에 대한 저만의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밀라노의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새로운 하루, 새로운 도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밀라노 국립대학교 축제는 생각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각국의 음식과 전통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지윤과 한국 유학생들의 부스는 크게 한국 문화 체험이라고 적힌 배너 아래 있었습니다. 마르코, 여기에요. 지윤이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부스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글 이름 써주기, 한복 입어보기, K-POP 댄스 배우기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 중이었죠. 여기가 우리 커피 코너예요. 이탈리안 믹스와 한국 믹스커피를 함께 소개할 거예요. 지윤이 테이블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전기 포트와 종이컵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이탈리안 믹스 봉지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예쁘게 진열했습니다. 그리고 지윤이 가져온 한국 믹스커피도 함께 놓았죠. 두 제품을 나란히 놓으니 흥미로운 대비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제품은 화려한 색상과 귀여운 디자인이 특징이었고 제 이탈리안 믹스는 세련된 검은색과 흰색의 심플한 디자인이었죠.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지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전단지를 나눠주며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빨리빨리 커피. 30초 만에 즐기는 프리미엄 카페라떼. 무료 시음회에 초대합니다. 빨리빨리라는 한국어 표현을 넣은 것은 지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녀는 이 단어가 한국 문화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완벽하게 표현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단어는 이탈리아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빨리빨리.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국어로 빠르게. 빠르게라는 뜻이에요. 한국인들의 효율성과 속도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재미있네요. 그럼 이 커피도 빠른 거예요? 네. 단 30초 만에 완성되는 프리미엄 커피랍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학생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우리 부스로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바쁜 학기 중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이탈리안 믹스의 탄생 과정과 한국 문화에서 받은 영감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커피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이탈리아의 커피 전통이 만나 탄생했어요. 로시 가문의 비밀 배합으로 만든 프리미엄 원두에 이탈리아산 최고급 크리머와 설탕을 완벽한 비율로 혼합했죠. 시음을 해본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커피의 맛에 놀라워했고 특히 그 편리함에 감탄했어요. 와, 이거 정말 좋은데? 아침에 수업 가기 전에 짧은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겠어요. 기숙사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겠네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살 필요가 없어요. 판매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5봉지, 10봉지씩 구매해갔고 특히 시험 기간을 앞둔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커피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학 교수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우리 부스를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마르코 로시? 로시 카페의 그 마르코 로시인가?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밀라노 대학교의 음식과학과 교수인 안토니오 페라리였어요. 그는 이탈리아 커피 연구의 권위자로 여러 차례 우리 가족 카페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토니오 교수님, 자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뭔가?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믹스커피 봉지들을 향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이탈리안 믹스입니다. 한국의 믹스커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새로운 형태의 커피죠. 로시 가문의 전통 배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교수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불신과 실망이 익혔어요. 자네 아버지는 이걸 알고 있나? 3대째 이어온 카페가 문을 닫더니 이제는 인스턴트 커피를 팔겠다고? 그의 비난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지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네. 아버지도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로마 마켓에서 판매 중이시죠. 교수는 믿지 못한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 그럼 한번 맛보게 해보게. 지윤이 재빨리 뜨거운 물을 부어 이탈리안 믹스를 탔습니다. 교수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마셨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변했다가 다시 굳어졌습니다.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군. 하지만 이건 진정한 이탈리아 커피가 아니야. 자네가 자네 가문의 이름을 걸고 이런 실험을 한다니 유감이네. 그는 컵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의 비판이 공기 중에 무거운 침묵을 남겼어요. 저는 잠시 자신감을 잃었지만 지윤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마르코, 모든 혁신은 처음에는 비판받기 마련이에요. 한국에서도 처음 믹스커피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대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고 저는 다시 학생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교수의 비판이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 같았어요. 그들은 줄을 서서 이 논란이 된 커피를 맛보고 싶어 했죠. 오후가 되자 우리 부스는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한국 문화와 이탈리안 믹스의 연결고리를 설명했고 지윤과 다른 한국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한국의 효율성과 혁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탈리안 믹스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학생은 얼음을 넣어 차가운 음료로 마셨고 또 다른 학생은 우유를 더 넣어 더 부드럽게 마셨죠. 심지어 사이다와 섞어 독특한 커피 소다를 만든 학생도 있었습니다. 마르코, 이 커피는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에요. 한 학생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제 아버지나 교수님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이탈리아 커피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죠. 빨리빨리 커피. 그런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문구가 제 머릿속에 번쩍였습니다. 저는 즉시 새로운 마케팅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여러분,
이탈리안 믹스의 새로운 즐기는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 가장 창의적인 레시피를 제안해 주신 분께 한 달치 이탈리안 믹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레시피를 메모하기 시작했고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친구들을 데려와 함께 이탈리안 믹스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마르코, 당신 천재예요. 이렇게 학생들을 참여시키다니. 지윤이 감탄했습니다. 축제가 끝날 무렵 우리는 가져온 500봉지를 모두 판매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정기 구매를 원한다며 연락처를 남겼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이었습니다. 저와 지윤은 부스를 정리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에요, 마르코. 이건 움직임이에요. 당신은 밀라노의 커피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어요. 그럴까요? 하지만 안토니오 교수님 같은 전통주의자들은 여전히 혁신은 항상 저항에 부딪혀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증명하죠. 당신의 아이디어가 옳다는 것을요.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남은 장비를 정리하고 대학 축제의 마지막 순간을 즐겼어요.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르코, 오늘 어땠니? 정말 잘 됐어요. 아버지, 500봉지가 모두 팔렸고 많은 학생들이 정기 구매를 원한대요. 아버지는요? 나도 비슷해.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어. 특히 젊은 직장인들에게. 그런데 안토니오, 페라리가 전화했더구나.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교수님이 오늘 축제에 오셨어요. 우리 제품을 보시고. 알아? 그가 다 말해줬어. 걱정 마라. 아들아, 안토니오는 항상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어. 우리도 변해야 해. 아버지의 말씀에 안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아버지는 이미 내일을 위한 더 많은 이탈리안 믹스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게다가 새로운 맛의 실험도 하고 계셨죠. 생각해봤는데 다양한 맛의 이탈리안 믹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바닐라, 헤이즐넛, 모카, 한국 제품들처럼 말이야. 저는 아버지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가족 사업의 실패로 의기소침해 있던 분이 이제는 새로운 도전에 활기차게 임하고 계신 것이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지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과 당신 친구들 덕분에 오늘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당신이 전해준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과 혁신에 대한 영감에 감사해요. 지윤의 답장이 곧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한국 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것으로 재창조한 것이 더 대단해요. 빨리빨리 커피는 이제 당신의 것이에요, 마르코. 이탈리아와 한국의 가장 좋은 부분이 만나 새로운 것을 창조한 거죠. 창밖으로 밀라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빨리빨리 커피는 단순한 제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문화와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었고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커피를 사랑하는 제 마음의 진정한 표현이었습니다. 비바 일 카페, 비바 빨리빨리. 잠이 들기 전 저는 이탈리아와 한국어를 섞어 작은 승리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대학교 축제 이후 이탈리안 믹스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학생들이 올린 창의적인 레시피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밀라노 전역에서 이 새로운 커피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빨리빨리 커피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 딱 맞는 제품이라는 평가와 함께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탈리안 믹스를 즐기고 있었죠. 그러나 성공에는 항상 도전이 따르는 법입니다. 어느 날 아침 밀라노의 유명한 푸드 매거진 일 거스토의 이탈리안 믹스에 대한 혹평이 실렸어요. 이탈리아 최고의 커피 평론가로 알려진 마르코 베르디의 기사였습니다. 이탈리안 믹스 전통의 배신인가? 혁신인가? 로시 가문의 마르코 로시가 선보인 한국식 인스턴트 커피는 이탈리아 커피 문화에 대한 모욕이다. 500년 역사의 에스프레소 전통을 단 30초의 편리함과 맞바꾼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기사를 읽은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마르코 베르디는 오랫동안 우리 카페의 단골이었고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건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이에요. 제가 위로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날 오후 로마 마켓에서의 판매는 평소보다 조금 한산했어요. 베르디의 기사가 영향을 미친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히려 젊은 고객들은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기사를 읽었다면서도 직접 맛보고 판단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베르디의 말대로 전통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대는 변하고 있고 커피 문화도 진화해야 해요. 한 젊은 고객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건 좋은 일이에요. 마르코. 논쟁이 일어난다는 건 당신의 제품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에서도 새로운 문화가 들어올 때마다 항상 전통과 현대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지윤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베르디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이탈리안 믹스의 샘플과 함께 정중한 편지를 보냈어요. 존경하는 베르디님, 귀하의 리뷰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판적이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이탈리안 믹스가 전통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한번 더 기회를 주시어 이 제품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틀 후 예상치 못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베르디는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그는 이탈리안 믹스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죠. 베르디의 집을 방문한 날, 저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집은 예상대로 고풍스러운 분위기였고 벽에는 다양한 커피 관련 그림과 역사적 유물들이 걸려 있었어요. 마르코, 들어오게. 베르디는 생각보다 따뜻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네. 내 기사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하지만 자네도 이해해야 해. 내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적 유산이거든. 그는 천천히 이탈리안 믹스를 준비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봉지를 뜯고 내용물을 컵에 붓고 저었죠. 그리고 신중하게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맛은 생각보다 훨씬 좋아. 로시 가문의 배합이 느껴지는군. 그리고 크리머의 질감도 우수해. 그의 말에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했습니다. 이건 여전히 진정한 에스프레소가 아니야. 물과 원두가 만들어내는 그 순간의 마법, 바리스타의 기술, 커피 머신의 압력,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이탈리안 믹스는 결코 전통 에스프레소를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의도가 아니었죠. 베르디 선생님, 저는 전통 에스프레소를 대체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상황, 다른 필요에 맞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거예요. 바쁜 직장인,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는 학생들, 여행 중인 사람들. 베르디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도 일리가 있어. 모든 상황에 전통적인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할 수는 없지. 특히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그는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오래된 책 한 권을 들고 돌아왔어요. 이건 1901년에 출판된 에일 카프라는 책이야. 당시 에스프레소 머신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전통주의자들이 이를 비난했다는 내용이 있어. 진정한 커피는 손으로 천천히 내리는 거지라고 말이지. 그는 페이지를 넘겨가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보라고. 지금 우리는 에스프레소를 이탈리아 커피 문화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잖아. 어쩌면 자네의 이탈리안 믹스도 100년 후에는 또 다른 전통이 될지도 모르지.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베르디는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제 시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다음 주 에일 가스터에는 베르디의 새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탈리안 믹스 재고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마르코 로시의 도전적인 시도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이탈리아 커피 문화가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비록 전통 에스프레소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의 존재 이유가 있다. 완전한 지지는 아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균형 잡힌 평가였습니다. 이 기사 이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안 믹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전통적인 커피 애호가들 중에서도 호기심을 품은 이들이 늘어났죠. 베르디의 두 번째 기사가 나온 후 이탈리안 믹스의 판매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로마 마켓뿐만 아니라 밀라노 시내 여러 작은 상점에서도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몇몇 대학 구내식당에서도 이탈리안 믹스를 메뉴에 추가했고 심지어 몇몇 기업에서는 사무실용 커피로 대량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모두 모여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95세의 할아버지까지. 할아버지는 건강 문제로 요양원에 계셨지만 가끔 집에 오셔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곤 하셨죠. 식사 중 할아버지께서 테이블 위에 놓인 이탈리안 믹스 봉지를 발견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마르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이탈리안 믹스예요. 할아버지, 제가 새로 만든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할아버지는 봉지를 집어들어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이게 그 유명한 빨리빨리 커피구나. 요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단다. 저는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탈리안 믹스에 대해 알고 계셨다니요? 이거 맛있니?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꽤 괜찮아요. 물론 할아버지의 에스프레소처럼 깊은 맛은 아니지만 한번 마셔보자꾸나. 저는 서둘러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이탈리안 믹스를 탔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한 모금을 마시더니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이 맛이 어디서 맛본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먼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마르코, 내가 젊었을 때 한국에 갔었다는 얘기를 들었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 가셨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아니요, 듣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가셨었다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빛이 갑자기 선명해지셨어요. 1951년이었지. 내가 의무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단다. 이탈리아는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지만 적십자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했어. 나는 제68적 십자병원에서 일했지.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다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온갖 위험 속에서 일했단다. 부상당한 군인들, 민간인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했어. 그때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줬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와 비슷한 커피였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렸습니다. 물자가 부족해서 원두커피는 상상도 못했지. 대신 우리는 이렇게 인스턴트 형태로 된 미군 보급품 커피를 마셨단다. 한국 간호사들이 가끔 설탕과 분유를 넣어 만들어 주곤 했는데 그 맛이 바로 이거와 비슷하구나.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우연히 만든 이탈리안 믹스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그것도 한국과 연결된 추억을 불러일으켰다니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다니 왜 이전에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될 줄은 몰랐구나.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이야.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땠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보람이 있었단다. 우리 이탈리아 의료팀은 소규모였지만 많은 생명을 구했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 그들의 회복력과 강인함은 정말 놀라웠단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희망을 잃지 않았지.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번째 모금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너무 감사했어. 우리가 자원에서 왔다는 사실에 특히 더 그랬지. 이탈리아는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는데 인도적 지원을 위해 파견됐으니까. 그들은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단다. 그때 맺어진 한이 양국 간의 우정은 특별했지. 와, 할아버지, 그런 역사가 있었다니 놀랍네요. 이 인스턴트 커피가 그 기억을 되살려주는구나. 전쟁 중에 마신 그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 희망이었지. 모두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약속 같은 것.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시작한 이탈리안 믹스 사업이 알고 보니 할아버지와 한국을 연결해주는 다리였던 것이죠. 전쟁이 끝나고 내가 이탈리아로 돌아왔을 때 커피숍을 열기로 결심했단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커피의 위로와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거든.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마르코, 내가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한국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이 커피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야. 70년 전 이탈리아와 한국이 맺은 우정의 끈을 다시 이어가는 일이란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제게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이제 이탈리안 믹스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지닌 문화적 연결고리가 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자랑스럽게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떠나기 전 그분은 비밀스럽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마르코, 내 옛날 앨범 좀 가져오렴. 내 침실 옆 창고에 있을 거야. 저는 그분의 요청대로 낡은 가죽 앨범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더니 중간쯤에서 멈추셨어요. 여기 보렴. 이건 내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야. 제68적 십자병원 앞에서 찍은 거란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할아버지와 여러 의료진이 텐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뒤로는 험준한 산이 보였고 그들의 표정은 지쳐있지만 결연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치료했던 한국 소년이야. 나중에 통역사가 되어 우리를 많이 도와줬지. 사진 속 어린 소년은 할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앨범을 받아들고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진 이상의 의미를 가진 가문의 유산이었죠. 커피는 시대를 반영하는 거란다. 마르코, 우리 가문의 커피는 항상 그 시대의 필요와 정신을 담아왔어. 네, 이탈리안 믹스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거야. 비록 다른 형태일지라도 그 안에는 희망과 우정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 할아버지의 축복은 제게 새로운 자신감과 방향성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로시 가문의 유산과 한이탈리아 우정의 역사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이탈리안 믹스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커피 형태를 단순한 편리함 이상의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작은 휴식이자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창조한 새로운 전통이었습니다. 지윤과 한국 유학생들은 계속해서 저희 사업을 응원해 주었고
특히 지윤의 도움으로 이탈리안 믹스는 밀라노 대학의 한국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인기 아이템이 되었어요. 그들은 고향의 믹스커피와 이탈리아의 전통이 만나 탄생한 이 제품에 특별한 애착을 느꼈죠. 작은 믹스커피 봉지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상상할 수 없었던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효율성과 이탈리아의 전통이 만나 탄생한 이탈리안 믹스는 단순한 커피를 넘어 과거와 현재를 그리고 두 나라의 오랜 우정을 잇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인 친구 지윤이 건넨 작은 봉지 하나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영감이 찾아오고 그것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바 코리아, 비바 이탈리아.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저는 이 작은 구호를 외칩니다. 전쟁 속에서 시작된 두 나라의 우정이 이제 커피 한 잔을 통해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감사함과 함께 말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순간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마르코의 이야기처럼 한 봉지의 작은 믹스커피가 두 나라의 오랜 역사적 우정을 다시 잇는 가교가 되었습니다. 1951년 전쟁의 상처 속에서 시작된 한국과 이탈리아의 인연이 70년이 지난 지금 커피 한 잔을 통해 새롭게 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처럼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우연한 인연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